안녕하십니까.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효율적인 에이전틱 아키텍처 구성을 위한 개발 팁 공유 드리겠습니다. 30분인데 장표가 100장이어서 거의 깜빡이 영어 수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저는 유튜브 테디노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혹시 뭐 LLM 관련돼서 개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15명 되는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저희 레그 에이전트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진행한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개요와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저희가 프로젝트를 얼마나 많이 했나 봤더니 기업 프로젝트 10개, 그다음에 소규모 단위 개발이 37개 이렇게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가지고 온 주제는요. 뭔가 코드 아키텍처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사실 고투 마켓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뭐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을 해보고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해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입장에서 해봤더니 이런 것들은 좀 비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하나 에이전트 플랫폼이라고 해서 아무튼 납품을 했습니다. 여기 에이전트 플랫폼이 있고 임직원들이 이제 각자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너무 매력적인 이유는 임직원분들이 각자 자신만의 에이전트를 만들고 팀 내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오픈 한 달 만에 700개가 넘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졌고 연말까지 2,400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올 하반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이제 멀티 에이전트 플랫폼인데 혹시 기업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실 메인으로 말씀드릴 거는 에이전트에서 가장 요즘에 화두인 MCP인데요. MCP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랭커넥트 프로라는 엔터프라이즈 향의 지식 관리 서비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요걸 저희가 왜 만들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아까 보셨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를 했는데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이 어디서 도대체 들어가느냐 봤더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문서 파싱, 그다음에 벡터 DB 적재, 그다음에 서치 성능 너무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 문서 파싱 이런 것들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뭐 똥인지 된장인지 이런 것들 저희는 많이 찍어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러한 노하우들을 저희가 하나의 프로덕트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프로덕트로 만들게 됐고 잠깐 데모로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어제 급하게 만들었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그냥 아무런 문서나 인터넷에 있는 에이전트 백서를 이제 찾아가지고 다운로드 버튼을 받아서 그냥 일반적인 다운로드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만의 컬렉션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폴더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그라는 폴더를 만들고 컬렉션을 만들면은 이렇게 컬렉션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문서를 업로드하면 되는데 뭐 문서 당연하게 또 대한민국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개발하려면 HWP 당연히 지원해야 되고요. 뭐 PDF, DOC, 그다음에 PPT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파싱 기술을 녹여내 가지고 이 문서 업로드를 하면은 사실 백단에서 처리가 되는데 솔직히 여기에서는 이제 편집했기 때문에 금방 나오지만 보통 문서 하나당 좀 상당히 많은 시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가 다 끝나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이 청크들을 관리할 수 있는 GUI 툴에서 각각의 청크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MCP의 토큰 발급을 해가지고요. 뭐 클로드 데스크탑이나 커서나 디파이나 이런 상용 서비스에 MCP로 구현했으니까 이렇게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기 MCP에 가서 새로운 MCP 서버 추가한 다음에 저희의 서버 URL을 주고 토큰을 넣어주게 되면은 바로 지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레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이 아예 생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데모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고 간단하게 여기에서 도구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저희가 도구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모두 추가를 하게 되면은 뭐 문서를 찾아오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 저희가 PDF 문서를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에이전트 정의에 대해서 찾아주세요 하면은 리스트 컬렉션에서 어떤 거에서 찾아올지 정하고 멀티 쿼리를 해서 쿼리 생성해주고 서치 도큐먼트까지 해서 문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답변이 나오게 되면 아까 저희가 업로드했던 그 문서를 기반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MCP의 진짜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MCP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답변을 가지고요. 물론 뭐 여기서 이제 보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역으로 DB에다가 밀어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작성한 내용을 메모리라는 새로운 컬렉션을 생성하고 여기에다 넣어줘라 하면은 이걸 활용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답변을 오히려 중앙에다가 다시 또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저장하세요 하면은 이 이전에 만들어놨던 답변을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되고요. 애드 도큐먼트 해서 저장이 완료가 되면 이걸 아까 그 서비스로 가보면 컬렉션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메모리가 생겼고 이 메모리에 들어가 보면은 저희가 방금 넣은 요 보고서의 결과물이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내보내기를 해서 PDF 문서로도 바로 저장까지 가능하다. 요게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린 저희가 만든 MCP의 데모였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갑자기 발표 때 끈금없이 왜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요. 사실 MCP라는 건 툴이지 않습니까? 툴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요즘에 보니까 기술적인 구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에이전트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유용한 MCP를 만들려면 그 기획이 필요한 거죠. 저희는 문서 파싱이랑 DB 적재 이런 것들을 잘하니까 그걸 강점을 세워서 서버를 만드는 거고요. 서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워? 기술적으로 너무 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냥 30분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툴을 만드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데모로 하나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왜 에이전트가 핫한가? 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 리액트 에이전트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에이전트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뭐 일반적인 상용 서비스에서 다 쓰는 게 다 리액트 에이전트니까 이 리액트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만약에 리액트 에이전트에 대해서 정의가 잘 모르겠는 분들은 뭐 유튜브에나 한번 찾아보시면은 리액트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요것만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툴, 그러니까 이 어빌리티의 확장인 거죠. 내가 원래 LLM 자체는 웹 검색도 안 되고 문서 검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앤데 사람들이 니즈가 있는 거예요. 검색 왜 안 돼? 문서 검색 왜 안 돼? 나 코드 작성 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서드 파티 어빌리티의 확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툴 사용이 에이전트의 어떤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고, 그럼 도구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럼 에이전트로 볼 수 있을까? 관점으로 봤을 때 그건 좀 아니라는 거예요. 툴을 스마트하게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Thought Action Observation 요게 이제 리액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건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툴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맨 처음에 어떤 도구 사용할지 고민하고 도구 호출해서 결과 보는데 실제로 에이전트의 엄청나게 막강한 장점이 뭐냐고 봤을 때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빨간색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툴을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툴을 썼을 때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웹 검색을 할 때 검색어에 넣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검색이 다 한 번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를 넣어가지고 검색을 다시 재시도하잖아요. 에이전트의 진짜 강점은 그 재시도한다라는 강점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도구를 써서 어떤 문제 해결을 했는데 근데 그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얘는 재시도를 하는 그 리커전 태스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 개발로 하면은 일단 구현이 엄청 쉬워요. 엄청 쉽고 유지 보수도 쉬워요. 그리고 사실 에이전트로 개발하면 유리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챗GPT 5가 지구상의 마지막 버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6도 나오고 7도 나오고 8도 나올 거예요. 근데 LLM의 성능 개선이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 이 리액트 구조에서 LLM이 관여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관여하는 부분에서 다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LLM이 어떤 도구를 사용할까 고민하거든요.
초등학생 수준의 LLM이면 초등학생 수준의 판단력이 나오는데 박사급이면 박사급의 판단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수준이 올라가면 더 도구를 정교하게 잘 쓸 거예요. 그리고 답변 만들 때도 LLM이 관여하죠. 그다음에 이게 렐레번스 체크할 때도 LLM이 다 관여합니다. LLM 관여하는 포인트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수준이 올라간다?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그래서 모델이 앞으로 좋아질 건데 그러면 우리 에이전트로 개발해서 요 성능 향상을 좀 익스포넨셜로 깨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이전트 개발이 더더욱 탄력받는 이유는 요즘에 멀티 에이전트 키워드도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의 태스크를 이거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하나의 태스크가 있어요. 얘가 하나의 태스크가 있는데 이 하나의 태스크를 가지고 하나의 에이전트가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도구의 개수의 제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프롬프트도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제한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도 회사를 차리는 목적이 뭡니까? 마케팅 담당자, 영업 담당자 다 전문화를 시켜둔 다음에 우리가 팀으로 했을 때 만약에 10명을 고용했는데 15명을 고용한 효과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명을 고용했는데 8인분밖에 효과가 안 나면은 그건 실패한 거고. 그러면 지금 멀티 에이전트 협업 네트워크에서 연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물리적으로 10개를 조합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겪고 있는 고민은 10개 에이전트를 섞었는데 효율이 5밖에 안 나오는 거죠. 우리는 10개를 섞었는데 15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10개를 해서 20개, 30배의 효율을 나타내겠냐 이거를 지금 구조를 만들고 있고 사실 제일 효율적인 구조라고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슈퍼바이저 패턴인 거죠. 이게 유지 보수나 관리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큰 틀에서 정리하면 도구와의 연동성, 에이전트 단위의 모듈화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나중에 멀티 에이전트 협업 네트워크 갈 거야. 그럼 코딩 에이전트, 마케팅 에이전트 이거 하나하나를 부서 단위에서 특화를 시켜. 그럼 내가 마스터 레벨에서 이거 모아가지고 네트워크 효율화 시키면은 야, 우리가 완전히 콜라보레이션해서 좋은 최종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일단 대략적인 큰 그림은 거기까지 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에이전트의 기술적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이전트를 하면은 그냥 대체적으로 툴 쿨링이 일어난다, 툴을 반복적으로 쓴다, 뭐 문제 해결을 알아서 잘 해결한다, 요 정도인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일단 먼저 이 리컬전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레그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우리가 첫 번째 서치만에 좋은 서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 검색을 막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막 검색하면은 90% 이상의 리콜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저희도 막 50%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게 문제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성능 최적화의 이슈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멀티옵 질문 같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랑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은 누구야? 그러면 나랑 가장 친한 친구를 먼저 검색을 해야 되고 그 후차적으로 그 친구의 생일을 찾아야 돼요. 이게 동시에 검색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얘를 찾고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전통적인 구조에서는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에이전트는 반복 검색이 가능하니까 얘가 내부적으로 플래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먼저 나랑 가장 친한 친구를 찾는다. 찾았어요. 그 친구의 생일을 찾는다. 이렇게 검색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 리컬전 기능을 제대로만 활용하면은 훨씬 더 검색에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데모 보여드렸던 캡처본인데 에이전트의 정의에 대해서 찾아주세요 할 때요. 원래 레그로 했으면은 그냥 한 번에 서칭하고 끝났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내가 서치 대상을 한 컬렉션을 찾고 그 다음에 쿼리를 멀티 쿼리로 만들어줘요. 여러 개의 쿼리를 만들고 5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서치 도큐먼트한테 이게 5개가 나오는 거예요. 5개를 던지고 나중에 종합을 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유지보수하기도 쉽고요. 모듈화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라우팅인데 에이전트를 활용한 라우팅이 또 개발할 때 좀 좋아요. 왜 좋냐? 일단 라우터의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GPT-5에서 이 멍청해졌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GPT-5가 멍청해졌다라기보다는 이 GPT-5의 모델들을 라우팅 해주는 게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유료 모델을 쓰고 GPT-5를 이용하지만 여러분들이 야 점심 메뉴 추천해줘 할 때 과연 그 GPT-5의 지능이 다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전 세계 1억 명의 인구들을 그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심 메뉴 추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스마트폰에서도 돌아가는 작은 모델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딥러닝에 대해서 막 아주 구체적인 논문을 작성해줘 이런 것들은 좋은 모델을 써야 되니까 얘가 좋은 모델한테 라우팅을 해주는 건데 이게 라우팅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딥러닝에 관련된 논문을 작성해줘 하는데 얘가 라우팅을 잘못해서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그 모델에다가 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LLM 자체의 성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여기 샘 알트만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라우터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라우터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에이전트 코드를 작성하세요 해서 이쪽으로 가고 이게 자동으로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 이게 라우팅이 이렇게 되는데 에이전트 코드를 작성하세요. 이런 것들은 GPT-5로 보내고 GPT 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보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 라우터를 개발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첫 번째 개발 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진짜 밤새 가면서 열심히 레그 시스템 개발했는데 첫날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점심 메뉴 물어보니까 점심 메뉴가 라우팅 안 해놔서 사내 문서 검색해서 막 점심 메뉴를 검색하고 무슨 주식 물어보면 막 그런 거 많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GPT-5 시스템 카드에 보면은 라우터가 나와 있고 라우팅 되는 모델들이 다 나와 있어요. 메인, 미니, 띵킹 미니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은 에이전트의 개념을 요약해줘, 오늘 뉴스 요약해줘, 지난 회의 결과 요약해줘인데 다 요약해주지만 지금 라우팅하는 대상이 다 달라요. 개념 요약하는 거는 그냥 LLM이 나오는 거, 뉴스 요약해야 되는 거 웹서치 한 다음에 요약해야죠. 회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DB 서칭 한 다음에 요약해줘야 돼요. 다 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라우터가 있습니다. 에이전틱한 라우터가 있고 펑션 콜링이 있는데 펑션 콜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방식이죠. 뭐냐면은 우리가 얘한테 이제 너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 이런 케이스는 A로 보내고 이런 케이스는 B로 보내. 이런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 결과값 답변을 본 다음에 라우팅을 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룰 베이스의 방식인 거거든요. 이거 많이 씁니다. 안정적이고 좋아요. 근데 뭐냐면은 내가 길을 A랑 B랑 터놨어요. 그렇게 해서 딱 맞춰서 짜놨는데 우리 고객사는 절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운 게 들어와서 라우터를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웹 검색이랑 일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다 사내 문서 검색 라우팅도 하나 추가해 주세요 하면은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여기다 프롬프팅을 뜯어 고쳐야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펑션 콜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성능 자체는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이점은 있지만 이걸 뭐 추가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에이전틱 라우팅은 그거보다는 좀 더 용이해요. 왜 용이하냐? 여기에서 이전에 보셨던 그 에이전트 리액트 구조에 보시면은 요거를 가지고 설명드릴까요? 이 툴 있잖아요. 이 툴을 고른다는 것 자체가 라우팅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어떤 웹 검색 질문이 필요한 질문이 해서 얘가 웹 검색 도구를 쓰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만으로 라우팅이 이미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 수도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도구를 안 쓰는 옵션도 있는데 도구 선택을 안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라우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라우팅은 내가 도구를 그냥 추가했다 빼줬다 요것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비교적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의 차이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워크플로우 흐름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에이전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에 뭐 사실 에이전트라서 이게 가능하다라기보다는 에이전트에서 같이 거론되고 있는 게 메모리입니다. 단기 메모리가 있고 장기 메모리가 있는데 단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신 멀티턴 대화죠. 이제 챗GPT를 쓰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챗GPT가 메모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대화들을 다 그 프롬프트에 입력으로 대화 히스토리들을 넣어주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 개발로 딱 넘어왔을 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얘 왜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요? GPT는 원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단기 메모리라는 컨셉을 만들어서 이제 같은 스레드에 있으면은 이전에 했던 대화들을 히스토리로서 넣어주는 거. 요런 게 이제 멀티턴 대화를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보통 요런 것들은 이제 스레드 아이디라는 걸로 관리를 하는데 챗GPT로 따지면 왼쪽에 우리가 대화방을 하나 새롭게 만들면 그거의 고유 스레드 아이디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는 멀티턴 대화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레드 아이디가 1번일 때 내 이름은 테디야 만나서 반가워요 테디라고 했는데 기억을 하는데
스레드 2번으로 옮겨갔을 때는 당신의 이름을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 거죠. 단기 메모리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 메모리를 사용해서 저희가 매 스텝마다 어떤 스냅샷을 떠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요즘의 화두는 장기 메모리죠. 단기 메모리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장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 메모리는 왜 중요하냐, 이게 실제로 사용성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켜줍니다. 제가 이따가 예제를 하나 들고 오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메일 어시스턴트를 개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쓰는 이메일 초안 작성의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한번 깔끔하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교정을 요청할 때마다 그 프롬프트를 매번 넣어줘야 된다고 하면 너무 끔찍하죠. 다신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디 메모장에다 맨날 적어놨다가 이걸 넣어줘야 되니까 UX가 완전 개판이죠. 근데 롱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가이드를 주면 얘가 죽을 때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안 가이드대로 유지시켜 주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 저장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뭘 크게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트리거 워드 방식이 있고 레귤러 익스플로러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트리거 워드라는 거는 뭐냐면 기억해줘, 꼭 기억해, 요런 워드들을 넣어놓고 요런 게 있을 때마다 LLM이 돌면서 얘가 저장할 정보들을 뽑아가지고 실제 DB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리거 워드는 사실 부담이 없어요. 우리가 트리거 딱 만났을 때 하면 되니까. 근데 혹자는 우리 자꾸 넘어가, 옆에서 제 생각에 이걸 해주시는 것 같네요. 여기에 보면은 이 트리거 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고객사가 나 기억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집을 하고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리소스가 더 들겠죠. 왜냐하면 모든 대화들을 다 훑어야 되니까 리소스는 더 들지만, 사실 잘 동작했을 때는 사용자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어요. 얘가 내 정보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러네, 이런 것들에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모리 스토어라는 거는 저는 이제 랭체인 기반으로, 랭체인 랭그래프 기반으로 저희 회사는 100%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메모리 스토어라는 걸 아예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링크에 보면은 이 메모리 기능을 해볼 수 있도록 다 핸즈온 튜토리얼을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실행만 해보면 메모리 기능이 이렇게 동작할 수 있구나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추출을 하면은 내 이름을 테디야 remember라는 트리거 키워드를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remember 키워드가 발동이 되면서 메모리를 추출을 합니다. 유저 네임을 테디라는 걸 추출해서 컨피던스와 함께 저장을 해주고요. 나중에 내가 컴퓨터를 껐다 켰다가 완전히 새로운 대화 창을 열더라도 얘 메모리 DB에서 꺼내서 가져오기 때문에 제 이름이 테디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에이전트로 개발할 때는 반드시, 이건 사실 에이전트에 국한된 것도 아니라 사실 레그 시스템 개발할 때 다 공통인데요. 휴먼 인 더 룹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해외 사례를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해외에도 이 멀티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까지 요즘에 되게 공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들어가는 거는 뭐라고 다 하나같이 얘기하냐면 HITL, 휴먼 인 더 룹 시스템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계좌이체를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임의로 하는 것보다 한번 허락을 받고 하면은 그 사용자도 안심을 해요. 얘가 무슨 중요한 액션들을 할 때 나한테 허락을 받는구나. 그럼 안심하고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메일 보낼 때도 얘가 그냥 지가 알아서 작성해가지고 막 이메일 보내버리면 신뢰성이 떨어질 텐데, 무서워서 그걸 요청을 하겠습니까? 절대 보내지 말아줘 막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HITL이 항상 있다라는 걸 주면은 고객에게 오히려 더 신뢰감을 살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MCP인데요. MCP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 도구라는 거를 쓰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MCP가 인기가 많았던 거는 뭐냐면, 이미 그 본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그 MCP들이 플랫폼에 올라가 있고 우리가 쉽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MCP 지원되는 걸 보면 오픈AI, 엔트로피, 커서 AI 등 모두 다 MCP를 지원하고 있고, 사실 진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합니다. 요즘에 밖에 보면은 레그 에이전트 개발자 없다. 왜? 다 MCP 개발하러 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보는 게 뭐냐면은, 이 시장이 과거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시장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다들 스마트폰에 관심이 있어서 너도 나도 스마트폰 개발하려고 했었지만,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어떠냐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포티파이 이런 카카오톡 이런 앱들 보면은 다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상장하고 대박난 회사들이거든요. 저는 MCP가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이걸 어떻게 하면 MCP 서비스화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좋아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5분 남았군요. 알겠습니다. 그 쉬운 이 MCP는요. 굉장히 구현이 쉽습니다. 여기 패스트 MCP에 가서 구현하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인스펙터로 잘 되어 있고 요거 나중에 발표 자료 공유 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MCP가 뭐 리소스랑 프롬프트랑 툴을 주는데 솔직히 저는 리소스랑 프롬프트 쓰시는 분들 거의 못 보긴 했고 거의 대부분 요 툴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툴 통신 방식 STD-IO 있고 SSE 있는데 디프리케이트 됐고 이제 스트리머블 HTTP 두 개로 압축이 되는데 회사 내에서 보안 걱정 있으신 분들은 STD-IO로 개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보안에 좀 하고 외부에 오픈하고 싶다 그러면 스트리머블 HTTP 하시면 되고요. 회사 내에서도 내부 서버에 HTTP 띄워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사례를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널리지 베이스를 만들어서 별도 MCP 구축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서버 개발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툴을 다 만드시게 될 거예요. 툴이 10개든 20개든 그걸 클라이언트가 가져가서 클라이언트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이전트가 가져가서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과거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걸 쓰는 사용자가 이 UX를 만족할까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는 에이전트의 간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도구는 에이전트의 간택을 받으려면 에이전트가 어떤 식으로 툴을 고를까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치 메소드를 만들 때 우리가 불안하니까 그냥 툴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에이전트가 알아서 가져다 쓰겠지 이런 좀 나이브한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성능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툴을 설계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면 만약에 10개의 툴을 만들 때 시퀀셜하게 가이드를 치면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는 이 툴을 써서 내용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 툴을 쓰고 세 번째는 이 툴을 쓰고 이렇게 시퀀셜한 방식이 훨씬 더 저는 관리에 용이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 MCP 툴을 만드셨을 때 컨텍스트가 폭발했다, 뭐 초과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웹문서라는 어떤 동적 문서 있죠. 매일같이 변하는 웹문서가 있는데 이 웹문서에서 어떤 지식들을 긁어다가 가져오는 걸 MCP 툴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들을 다 때려 넣고 어디다가 저장을 하고 거기에서 검색해서 가져오는 걸 했는데 그렇게 구현을 하면은 문서의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어느 부분을 가져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컨텍스트가 초과해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에이전트는 반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문서를 처음에 가져오게 되면은 반복해서 들어가니까 한 두세 번 리커스 하면은 바로 이제 아웃풋이 토큰이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대부분 이 문제를 겪고 계세요. 그래서 에이전트에서 중요한 게 뭐 컨텍스트 엔진 이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사실 그건 약간 마케팅 용어도 있는 것 같고 결국엔 이거예요. 우리가 툴로서 가져올 때 내가 준 정보가 얘는 적어도 3번에서 5번 정도는 곱하기 5가 되겠다. 그러면은 맥스 컨텍스트 사이즈의 5분의 1 정도로 저희가 압축해서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서의 전체 내용을 때려주는 거 안 되고 이 문서의 아키텍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이트 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LLMs 텍스트가 많이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링크와 요거는 언제 참조하면 좋은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문서 리스트 조회 때 URL을 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페이지 패치해오기 전에 관련성 있는 링크 몇 개만 먼저 패치해보고 근데 리컬전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반복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한 3개 까봐요. 없어? 그 다음에 4번째 거 5번째 거 까봐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리면 우리가 컨텍스트의 양을 효율적으로 좀 더 관리할 수 있어요. 이런 시퀀셜한 고민들이 들어가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RBAC 시스템 저희가 요거 넣어놔서 뭐 리드 라이트 권한까지 넣어놨고요. 그래서 요청 과정 때 저희 같은 경우는 MCP 프록시 서버를 대고 유저의 권한과 토큰을 보고 MCP 툴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향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 RBAC 시스템, 권한 관리 시스템이나 토큰 매니지먼트 이런 게 필요해서 들어갔지만 만약에 간단하게 만들어 볼 때는 이 프록시까지 다 걷어내고 먼저 MCP 툴, AI 가드레일도 필요 없죠. 테스트 해볼 땐 MCP 툴이나 그다음에 만들고 싶은 MCP 서버
요런 것들부터 개발해 보시고 항상 요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퀀셜하게 설계하는 거 요런 것도 연습 많이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 평가인데요. 에이전트 평가 너무 중요한데 에이전트 평가 3단계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답변 평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트리아지라고 해서 LLM 얘가 어떤 에이전트로 보낼지 라우팅을 하게 되는데 그 라우터에 대한 평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얘가 우리가 원하는 도구 호출대로 잘 했는가 그 평가예요. 우리가 원하는 설계대로 잘 했어? 요 3가지가 일반적으로 에이전트 만들 때 이제 평가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사실 답변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 데이터잖아요. 평가하기 어려워요. 대부분 뭐 LLMS 저지 같은 거 쓰시겠죠. 근데 중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비정형 데이터는 컨시스턴티 문제도 있고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것도 고민하기 어려우니까 다 정형화된 익셈 매치를 활용하기 위한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바꾸면 이게 익셈 매치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큐러시 산정이 쉽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 대시보드에서 어떻게 누적하고 분석하고 있는지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치 도큐먼트를 하면은 어떤 쿼리가 이렇게 들어왔는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항상 몇 시에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저희가 유저 인포 같은 경우에는 유저 인포에 권한이 실려 있어요. 토큰에 이 사람의 권한이 실려 있어서 이 사람이 봐야 되는 문서와 보지 않아야 되는 문서. 아까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권한이 없는데 라이트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토큰 발급할 때 리드 권한만 주면은 이 사람은 조회는 가능하지만 문서를 넣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저는 마지막으로 MCP2를 만드셨으면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툴을 쓸 때 이 툴의 레이턴시는 얼만큼 나오고 있는지 이 툴은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실질적인 최적화까지 연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개발사의 입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국가대표 AI, 소버린 AI에서 LLM에 많은 관심과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희 LLM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미국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고민이 정말 많이 되고 엔지니어링 고민이 진짜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니까 사실 좀 뒤처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약간 조급한 점이 있어요. 저희도 지금 앱에 보면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스포티파이 이런 앱들 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오는 어떤 빅테크 기업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똑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정말 아이디어와 엔지니어링 부분만 좀만 연구가 되면은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어플리케이션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